여러분은 지금 이승국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저번주에 행사 진행한 영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거는 이승국쇼 약간 번외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는 이승국쇼를 하는데 머리는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잘라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무튼 요 며칠 동안 시사 뉴스, 특히 국제 정세, 특히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정세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 평소에 안 봐요. 근데 이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홍콩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창에 홍콩 이렇게만 쳐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지금 거기서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런지 벌써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잉 진압이다 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홍콩의 전체 인구가 7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 중에 102만 명인가 3만 명 정도가 거리로 나온 거니까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겠죠. 아무튼 이게 지금 홍콩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어떤 법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하나 통과되면은 이렇게 여러 여파가 커질 것이다, 우리 홍콩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에 대항하고 있냐면 중국에 대항해서 홍콩 대 중국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이 법 하나로 시작된 건데, 이 법이 왜 통과되려고 그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 이걸 또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저는 시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씀드렸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만큼은 분석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 뒷배경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제 삶의 어떤 기억이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외치는 모습,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뭔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말보다는 그 감정이, 왜 제가 그거를 어렴풋이 알 것 같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정부의 무서움을.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선보이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승국쇼 범생범사, 내가 정부라는 조직의 힘을 절절히 느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경으로 얘기가 전개되지만 저는 이건 비단 중국에만 있는 일일 것 같진 않아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세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10년 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중국 완전 동북쪽 연변에서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2009년에 저는 완전 반대편 서쪽 끝에 있는 신장, 신강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이쪽으로 교환학생을 가 있었던 거죠.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여기는 신강대학교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에요. 완전히 중국 이쪽 끝이라서 중동 국가들하고 이렇게 국경이 접해 있는데, 여기서 막간 상식, 중국이라는 나라는 56개의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는 많이 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이쪽 끝, 제가 있었던 지역은 위구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중일 사람들과 좀 달라요. 까만 눈에 흑발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중동분들이에요. 그 피 자체가 다른 민족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냥 자기 살던 데서 살고 있었는데,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국가 경계선이 그어지고 자기네가 중국 사람으로 살게 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야? 이분들은 그냥 중동 사람 아니야? 생각이 드는 분들이 중국말을 하세요. 중국 분들이니까. 그런 재미난 독특한 지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왔었는데 재밌었어요. 일단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과일들의 당도가 아주 높아요. 이쪽에서 포도 요런 종류의 과일들이 정말 달고 정말 싸요. 많이 사 먹진 않았어요. 귀찮아서. 그냥 얻어먹을 일 있으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중동 세계와 접해 있는 국경 국가고 애초에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극동아시아 문화와는 또 다른 건축물들, 문화 양식들, 옷 입는 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위구르족과 또 다른 민족들, 그리고 중국의 절대 다수 민족인 한족분들, 이분들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교환학생으로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널널한 한 학기를 보내고 굉장히 편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정말 재밌고 편하게 놀다가 중국어 시험을 떨어집니다. 우리 학교 졸업하려면 중국어를 몇 등급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못 채웠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한 학기만 하고 올라 그랬는데 강제로 거기 한 학기를 더 있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 있어야 그나마 어학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쯤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거기 재밌냐? 그럼 제가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야, 와. 무조건 와. 야, 여기 우리 학교보다 기숙사 훨씬 좋아. 야, 우리 학교에서 원래 6인 1실 쓰잖아. 여기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1인 1실 써. 사람이 진짜 많을 때 2인 1실이야. 야, 그냥 무조건 와. 여기 진짜 날씨 좋고 사람들 좋고,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셔. 나만 믿고 와. 온갖 말을 했어요. 실제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오케이 가겠다. 그래서 다 신청서 내고 다음 학기에 가기로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자마자 연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승국아, 너 아직 우르무치 있냐? 그 우르무치라는 게 제가 말한 그 신강 지역의 주 도시예요. 아니 나 지금 우르무치 아닌데 한국 들어왔는데? 아 다행이다. 왜 뭔 일 있어? 우르무치 뭔 일 생겼어? 야 지금 장난이야 우르무치. 거기 지금 사람 죽고 난리 났어. 응?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들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우르무치 위구르족 소요 사태, 한족 위구르족 충돌 사태, 유혈 사태, 정부군 진압, 막 온갖 기사들이.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굉장히 재밌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 재밌다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계속 눈에 띄었던 점은 뭐였냐면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고 위구르족들이 있고 한족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몇 달 동안 지내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요. 사실 거기에 위구르족과 한족 사이가 좋지 않다. 위구르족과 한족이 중심이 되어 있는 중국 정부 사이가 좋지 않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속해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살던 곳에 한족분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문화가 희석되는 것도 조금 불편해하고 들어오시는 한족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지역에서 크게 나기 시작하고 여러모로 서로 불편해하고 있다. 아주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긴 뭐하겠지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민족 간에. 그게 제가 한국 들어온 바로 다음날 그 다음날 이때가 제일 컸어요. 지금 찾아보시면은 2009년에 7.5 사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위구르족 7.5 사태, 위구르족 소요 사태, 폭력 사태, 시위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됐던 어떤 사건이었어요. 뭐 이게 간략하게 정리되기로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위구르족 사람들이 외부로 망명가 있는 반중국 위구르족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도 정리가 돼 있기도 한데 제가 들은 버전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기사에도 그런 기사가 있어요. 안 그래도 긴장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 다른 도시에서 위구르족 청년들이 한족 청년들과 뭔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인가 두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뭐 따돌림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싸웠던 위구르족 분들이 이게 터져갖고 막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한족 분들이 위구르족 분들을 이만큼 공격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이때다 싶어서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렇게 막 파견 온갖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테일에 관해서는 저도 어린 나이에 카더라로 거기 사시던 분들에게 들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치우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화선은 위구르족 분들이 한족 분들에게 사망하면서 시위가 시작되고 여기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졌다. 이게 기본 틀인 건 맞아요. 이거 팩트 체크한다고 또 오랜만에 기사 검색도 했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은 정말 폭력 이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고 계시던 외국인들, 제가 주로 들은 건 한국인들이죠. 한국인들은 나 한족 아니요, 나 위구르족 아니요, 나 한국 사람이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가방에 태극기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러신 분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문의해봤더니 가래요. 저 학교에 문의해봤더니 오래요. 그래서 학교가 돌아가나 이러면서 갔어요. 그 학교로 다시. 여전히 그 소요 사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곳으로. 정리는 됐죠. 초반에 정부에서 군대를 바로 투입해버렸기 때문에 위구르족 분들이 한번 도시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확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계엄령이 내려진 우르무치였어요. 가고 까먹지 않으셨다면 제 친구들도 온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친구들이 왔어요. 제가 말했던 따뜻하고 행복하고 착한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아니 그랬었던, 이제는 계엄령이 내려진 우르무치로 친구들이 왔어요. 제가 말했던 그 어떤 판타지도 없는 그곳으로, 삭막한 곳으로. 그러면서 오늘의 메인 주제였던 정부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가. 제가 있었던 신강대학교 정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대학가였으니까 원래 되게 활발해요. 학생들 엄청 다니고 밥집들 막 이렇게 활발하게 밥 볶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진짜 한 200~300m마다 한 3, 4인조로 꾸며진 현역 군인들이 실탄 장전된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페트롤, 순찰 돌아요. 모든 도로 길들을. 그리고 학교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쭉 길 따라 내려가면 거기에 대학교 주변에 큰 영화관이 하나 있었어요. 첫 학기 때는 한번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두 번째 학기 때 친구들 오면 애들이랑 한번 저기 영화관 가봐야지 이러고 있었던 영화관이었는데 한국에 잠깐 갔다 오니까 그 영화관이 통째로 군사시설처럼 변한 거예요. 여전히 영화관인데 거기를 임시 베이스 캠프처럼 바꿔놨더라고요. 트럭 같은 것도 그 앞마당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기억 과장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영화관이 제 기능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막 임시 완전 문 닫고 사령부처럼 이렇게 딱 꾸며져 있고 그 앞엔 당연히 또 이렇게 군인들 지키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시가 아주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대학생들 놀 거 다 놀고 막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다 해요. 상인들도 다 활동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도시의 분위기가 제가 1학기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아예 없어지고 차가워져요.
그게 첫 번째 느꼈던 변화였고요. 아, 정부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 내가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계엄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그거는 7월에 사태가 발생하고 제가 8월 말인가 9월 초에 갔었으니까 아주 완화된 상태였을 거예요. 7월, 8월은 정말 삼엄했겠죠? 하는데 또 두 번째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원래 그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대학가고 번화가 지역이에요. 영화관도 있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몇 개 봤던 거는 야시장이 끝내줬어요. 먹을 거 길에 막 이렇게 팔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이슬람 문화권이거든요. 거기 할랄 음식 먹고 이런데요. 그쪽 특유의 색감들 이런 거 있죠. 비단을 사용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거 잘 갖다 놓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이런 것까지 정말 잘 돼 있어서 밤에 그 거리를 걸으면 뭘 사거나 먹지 않아도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밤 되면 정말 그냥 동네 사람들 나와갖고 번화가에서 야시장 자기네들이 즐기는 그런 분위기, 내가 또 지내던 연변 지역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구나,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학기에 딱 갔잖아요. 야시장이 아예 없어요. 하나도 열리질 않아요. 통금은 그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길거리를 걸으면 모든 상점이 되게 일찍 닫고요. 길거리에 나왔던 그 모든 포장마차 같은 것들 하나도 없어요. 야시장이라는 게 아예 죽어버려요. 그나마 좀 늦게까지 열었던 게 한 맥도날드가 9시? 10시 정도까지 여는 게 굉장히 늦게까지 여는 상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대낮에 군인들이 다니면서 삼엄한 그 분위기에 플러스 밤 자체는 아예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아니 이게 내가 방학을 2달, 1달 반 정도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까지 다른 도시가 되나? 그리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밖에 나갈 때 여권 갖고 다녔어요. 신분증, 여권이랑 우리 교환학생 학생증, 의심스러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잠깐 외출할 때도 항상 신분증 확실하게 소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에게 좀 미안했죠. 정말 재밌는 생활 기대하고 왔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긴장하고 나가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일찍 닫고 삭막하니까 했는데, 세 번째 제일 놀라운 걸 봐요. 그 7.5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 해 초에 티벳에서도 소요 사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또 정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부 당국이 인터넷의 힘을 좀 간과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그 탄압의 현장이 인터넷에 사방팔방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외부에 발표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좀 외부인들이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학습을 해서 그런지 그 당시 7.5 사건 당시에도 SNS와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 현장의 영상들이 이렇게 나갈라 그러고 있었어요. 나간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이곳에 소요 사태가 벌어진 거 맞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세계에 말하고 있는 그거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이곳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괜히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도 들어줘요. 여기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게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려고 해서 정부에서 그 지역 전체를 네트워크를 마비시켰었어요. 이 네트워크 마비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아예 안 되고요. 그나마 TV 틀어줘서 스포츠 TV 이렇게 중계나 볼 수 있고, 전화도 이걸 좀 건드려서 전화만 됐었어요. 문자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물어서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말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추정은 그런 거였어요. 문자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뿌릴 수 있고 단체 문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뭐를 도모하는 조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금지. 그리고 전화는 한 명 한 명 해야 되고 맘먹으면 타겟한 사람을 도청할 수 있으니까 전화는 오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진짜 문자만 안 돼요. 그 전화기는 정말 오로지 전화하기 위한 것, 그 정도로 네트워크를 그냥 마비시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지역만 완전히 마비를 시킨 게, 실제로 그 학기 말에 우리가 어떤 행사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음원을 공수받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근데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제전화를 또 이렇게 사요, 카드를. 국제전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로는 안 돼요. 이것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특수 카드를 사와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어디 거치면은 통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한테 전화해서 음원을 막 보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러는데 못 받으니까. 근데 그 음원이 우리 행사에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환학생 담당하는 그 중국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차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인터넷에서 그걸 다운받아 와서 우리 학교로 오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지역만 벗어나면 인터넷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기서 외부에서 전해주는 소식들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얘기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뭘 해도 신분증 검사 맡을 준비하고 있고, 뭐 하나만 잘못하면 총구가 겨눠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한 학기를 내내 살았어요. 뭔가 익숙하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교과서에서 정말 봤던 그런 사건들. 근데 이거는 1980년대 이때 얘기가 아니에요. 21세기 불과 10년 전 2009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정부가 맘만 먹고 나서면 아직도, 아니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더 한 지역을 통째로 암흑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아예 도시를 다른 도시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그게 전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아, 이 정부라는 게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실 엄청난 일을 많이 벌이고 있겠구나. 그러다가 뭔가 위험하면은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가 되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이 정부더라고요. 그런 공포감이 엄습하면서 아,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 또 살고 있긴 있나 보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항상 나라 욕할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은 있잖아요. 국민이 때로 일어나면은 누군가 굴복하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의 그 시스템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힘내서 해달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 정부에서 아니 니네 위험 분자 하면 정말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서운 경험이었고요. 그 나라기 때문에 가능해 라고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정부가 있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건 가능한 일일 것 같긴 하다. 그냥 여기서 좀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길게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서 홍콩 분들이 지금 시위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그간 봐온 것도 있고 할 테니까 어떤 법안이 통과해서 예상되는 그 여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도 바보가 될 수 있어. 여기가 통째로 바보가 될 수 있어.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홍콩분 인터뷰 1도 하지 않고 홍콩 친구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거. 이건 그냥 철저히 제 경험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요즘 들어 계속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이승국쇼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이바이.